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팬티는 만지지 마. 당신 손 타는 거 싫어. 영자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들고 있던 박스를 뺏어드는 그녀의 손길이 어찌나 매몰찬지 곁에 서 있던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봐야 했다. 거참 40년을 같이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에 무슨 내외를 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 속옷 개어준 게 몇 번인데. 그건 우리가 부부로 살 때 얘기고. 오늘부터는 아니잖아. 계약서 잊었어? 사생활 간섭 금지, 식사 요구 금지, 그리고 허락 없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않기. 영자는 또박또박 마치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의조렸다. 만석은 입이 썼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늦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리는 아파트 단지 한복판이었다. 남들은 황혼에 손잡고 산책할 나이라는데 그들은 지금 이삿짐 트럭 2대를 불러놓고 전쟁 같은 조론식을 치르는 중이었다. 상황은 기가 막혔다. 만석은 705동 1103호. 영자는 바로 옆동인 706동 402호. 걸어서 3분 거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면 들릴 거리였다. 완전히 갈라서고 싶었지만 맞벌이하는 딸 지은이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타협한 결과였다.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 건 존중해. 근데 애들은 어떡해? 나 승진 시험 코앞인데 제발 같은 단지에만 살아줘. 딸의 그 이기적인 부탁이 아니었다면 영자는 아마 제주도나 속초로 날아버렸을 것이다. 아빠,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식탁 의자 좀 잡아줘. 딸 지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만석은 투덜거리며 짐을 날랐다. 영자의 새집 706동 402호는 25평 남짓한 복도식 아파트였다. 햇볕은 잘 들었지만 만석이 혼자 남게 된 40평대 본가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영자의 얼굴은 갓 출소한 죄수처럼, 아니 억만금을 얻은 사람처럼 빛이 났다. 좋냐? 그렇게 좋아? 만석이 비꼬듯 물었다. 영자는 싱크대에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허리, 염색을 새로 했는지 윤기 흐르는 갈색 단발머리가 만석의 가슴을 묘하게 긁었다. 좋지 그럼. 내 공간, 내 냄새, 내 시간. 당신 코 골며 자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여기가 천국이지. 야 김영자.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산 줄 알아? 나 은퇴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렸어. 그거 2년 했지? 난 40년 했어. 퉁치려면 멀었어. 됐으니까 짐 다 날랐으면 당신 집으로 가. 705동으로 가시라고. 저녁에 지은이 애들 픽업할 때나 봐. 영자는 만석을 등 떠밀다시피 현관 밖으로 내몰았다. 쾅 하고 닫히는 도어락 소리가 만석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다. 비밀번호. 알려주지도 않네. 독한 여편네. 만석은 복도에 덩그러니 서서 닫힌 문을 노려봤다. 복도식 아파트라 바람이 쌩하니 불었다. 씁쓸함이 밀려왔다. 조론. 말이 좋아 조론이지 이건 그냥 합법적인 별거였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추고 딩동 소리가 났다. 만석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내렸다. 401호. 최기철 씨 댁 맞나요? 택배기사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만석은 무심코 영자의 집 402호 바로 맞은편 복도 끝 집인 401호를 가리켰다. 저기겠네요. 근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메시지 남기셔서요. 감사합니다. 기사는 401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만석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무심코 그 상자를 쳐다봤다. 송장에 적힌 이름. 받는 사람 최기철. 최기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흔한 이름이었다. 만석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기철이가 있었고 군대 선임 중에도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름 3글자가 혀끝에 가시처럼 걸렸다.
묘한 불쾌감. 그때 402호 영자의 집 문이 벌컥 열렸다. 당신 안 갔어? 영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만석과 마주쳤다. 엘리베이터가 안 오잖아. 간다 안 가. 만석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봤다. 영자가 401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아주 잠시 묘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그날 밤 만석은 자신의 넓은 안방 침대에서 뒤척였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30년을 넘게 쓴 킹사이즈 침대가 오늘따라 운동장처럼 넓게 느껴졌다. 베개에서 영자의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좋아, 아주 잘 됐어. 나도 이제 자유야. 낚시도 맘대로 가고 동호회 사람들도 집에 부르고. 만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채널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까 낮에 본 영자의 표정과 그 빌어먹을 최기철이라는 이름만이 맴돌았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만석은 베란다 창가에 섰다. 705동인 그의 집 거실에서는 706동 복도가 사선으로 보였다. 영자가 사는 4층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하고 켜졌다.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남자였다. 중절모를 쓰고 깔끔한 재킷을 걸친 뒷모습이 꽤 중후해 보였다. 남자는 401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도어락을 누르려는 찰나 402호 영자의 집 문이 살짝 열리는 게 보였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베란다 방충망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거리가 멀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황은 분명했다. 401호 남자가 영자의 집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영자는 문틈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듯 했다. 반찬통? 아니면 과일? 남자가 그것을 받아들고 웃는 듯 어깨가 들썩였다. 그리고 402호 문이 닫히고 남자도 401호로 사라졌다. 만석의 입에서 헛바람이 터져 나왔다. 이사 온 첫날. 새벽 2시. 옆집 남자와 인사를 나눈다. 그것도 뭘 주고받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억지로 덮어두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10년 전 영자가 55세였을 때다. 갱년기 우울증이 심하게 왔던 영자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마을버스 운전 자격증을 땄다. 만석은 여자가 무슨 험한 버스 운전이냐며 반대했지만 영자는 고집을 꺾지 않고 마포구 일대를 도는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활기를 되찾는 듯 했다. 화장도 늘고 옷도 화려해졌다. 만석은 그게 단순히 우울증을 극복해서라고 믿었다. 어느 날 영자의 휴대전화에서 김 기사님, 오늘 운전 스킬 죽이던데요.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이라는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 상대는 같은 운수회사의 동료 기사였다. 만석이 난리를 쳤을 때 영자는 그냥 동료야. 밥 몇 번 먹고 고민 상담한 게 다라고. 라며 울부짖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만석도 증거를 찾진 못했다.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만석을 볼 때와는 달랐다. 그 남자를 이야기할 때 영자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만석은 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려다 참았다. 대신 영자를 그만두게 했다. 영자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그 사건은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눈을 뜨자마자 대충 세수만 하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섰다. 목적지는 706동 4층. 지은이 애들 유치원 갈 시간이라. 핑계는 좋네. 손주들을 봐주러 간다는 명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만석은 402호 영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슬쩍 뒤를 돌아 401호를 살폈다. 평범한 철문.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사는 놈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때 401호 안에서 웅웅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띠리릭 하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만석은 황급히 영자의 집 문에 몸을 붙이고 모른 척 휴대전화를 보는 척했다. 401호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희끗한 머리, 잘 다림질된 셔츠,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스킨 냄새.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 잘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만석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예의 바르게 고개를 까딱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봅니다. 목소리가 동굴처럼 깊고 울림이 좋았다. 만석은 떫은 표정으로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만석은 남자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훑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낯이 익다. 누구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남자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다. 그 차 키에 달려있는 낡은 열쇠고리. 작은 버스 모형의 열쇠고리였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네임택에 적힌 글씨가 만석의 동공을 확장시켰다. 안전운행 마이너스 최기철. 쾅. 만석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다. 기억났다. 10년 전 영자의 휴대전화 속 사진에서 봤던 그놈이다. 작업복을 입고 영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버스 기사. 영자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죽어라 감쌌던 그놈. 최기철. 그놈이 왜 여기 있어? 그것도 하필이면 내 아내가 조론을 하고 나온 집 바로 앞집에. 문 열어. 김영자. 당장 문 열어. 만석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자마자 402호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아침부터 왜 이래 미쳤어? 인터폰 너머로 짜증 섞인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만석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너 알고 있었지? 만석은 씩씩거리며 영자의 어깨를 잡았다. 영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뭘 알아? 아침부터 술 마셨어? 앞집 401호. 그 새끼잖아. 최기철. 10년 전 그 버스 기사놈. 만석의 고함에 영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만석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왜 여기 살아? 영자가 시선을 피하며 식탁 위에 행주를 집어들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방금 내가 봤어. 그놈 얼굴, 그놈 이름. 너 이 집 구할 때 알고 구했지? 그래서 조론하자고 한 거야? 나 몰래 저놈이랑 여기서 살림 차리려고? 이 사람이 진짜.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여긴 지은이가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한 거야. 내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제 새벽엔 뭐야? 새벽 2시에 문 열고 저놈이랑 히히덕거리는 거 내가 다 봤어. 만석의 말에 영자의 동작이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10년 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던 그때의 김영자가 아니었다. 봤으면 어쩔 건데? 뭐? 봤으면 어쩔 거냐고. 인사 좀 했어. 이사 왔다고 떡 돌리러 갔다가 아는 얼굴이라 반가워서 인사 좀 했다. 왜? 우린 이제 조론한 사이야. 당신이 내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 없어. 계약서 조항 1번 잊었어? 영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묘한 패배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너 진짜 지은이 애들 80 안에 와. 애들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그리고 영자는 한 발자국 다가와 만석의 옷깃을 매무새 있게 고쳐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당신 의처증 아직도 못 고쳤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못났다 박만석. 영자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10년 전엔 덮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우연? 웃기지 마. 이건 계획된 거야.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나왔다. 401호에 굳게 닫힌 문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때 401호 문에 붙어있는 우유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만석은 주위를 살피고 우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전단지 몇 장과 함께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 잡혔다. 동네 마트 영수증이었다. 소주 2병, 부추, 오징어, 초장. 202X년 11월 15일 2030. 어제 저녁 8시 30분. 자신이 이삿짐 정리를 돕다 쫓겨난 게 8시였다. 그 직후에 이놈은 술상을 봤다. 그리고 부추와 오징어. 그건 영자가 비 오는 날이면 환장하게 좋아하는 안주였다. 만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조론? 사생활? 만석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706동 복도 난간을 잡았다. 4층 아래 화단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내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해서라도 니들 2년놈 꼬리를 잡고 만다. 70대에 접어든 박만석의 질투가 20대의 첫사랑보다 더 뜨겁고 추악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천체망원경? 딸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만석의 705동 거실 베란다에는 생전 안 하던 거창한 장비 하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렌즈 구경이 제법 큰 전문가용 망원경이었다. 우리 민준이, 민서. 그 녀석들 자연 학습 좀 시켜주려고. 요즘 애들이 별 볼 일이 없잖아. 할아비가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다.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망원경의 각도를 슬쩍 조절했다. 지은은 아빠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사실 그 망원경의 초점은 밤하늘의 북극성이 아니었다. 정확히 15도 각도 아래 706동 4층 복도. 더 구체적으로는 401호 최기철의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은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만석은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베란다 의자에 앉아 렌즈에 눈을 갖다 댔다. 오전 10시 30분. 401호 문이 열렸다. 렌즈 속으로 최기철의 모습이 확대되어 들어왔다. 오늘은 등산복 차림이었다. 형광색이 번쩍거리는 촌스러운 등산복이 아니라 짙은 네이비색의 고급 브랜드 바람막이. 놈은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있었다. 팔자 좋네, 백수 건달놈. 저 나이 처먹고 아침부터 등산? 만석이 이를 갈며 지켜보는데 기철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영자의 집 쪽인 402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놈이. 기철이 402호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신 복도 창틀에 놓인 영자의 화분. 영자가 끔찍이 아끼는 다육이 화분들을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분무기를 꺼내 칙칙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닌가. 저 미친놈이 남의 마누라 화분에 왜 물을 줘? 물을? 만석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그건 단순한 물주기가 아니었다. 마치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라는 낯뜨거운 시그널처럼 보였다. 기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분잎을 손으로 쓱 닦아주기까지 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고 능글맞은지 만석은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야, 이 도둑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조론계약서 제3조 2항. 상대방의 주거 공간 및 사생활에 대해 스토킹 행위 금지. 위반 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변호사 지은의 친구의 조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석은 분을 사귀며 옷을 챙겨 입었다. 망원경으로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현장에 잠입해야 했다. 명분은 확실했다. 손주들 하원 도우미. 오후 4시 706동 402호 영자의 집. 할아버지, 나 태권도에서 노란 띠 땄어. 손자 민준이 띠를 흔들며 달려들었다. 만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받아주었지만 눈은 쉴 새 없이 집 안을 스캔했다. 현관 신발장, 거실 테이블, 쓰레기통. 혹시나 놈의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다. 왔어? 애들 간식 좀 챙겨줘. 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영자는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모습이 낯설었다. 본가에서 살 때는 밥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지겨워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살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엉덩이까지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뭐 좋은 일 있나 봐? 만석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툭 던졌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렇지. 앞집놈. 자주 마주치나?
영자의 콧노래가 뚝 끊겼다. 그녀가 칼질을 멈추고 만석을 돌아봤다. 또 그 소리. 당신 여기 감시하러 와? 아니, 이웃사촌이라니까 묻는 거 아니야. 혹시나 해코지라도 할까봐. 해코지는 당신이 하고 있네요, 박만석 씨. 그 사람 젠틀해. 아까 오다가 마주쳤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무겁다고 들어주더라. 당신은 40년 살면서 한 번을 안 들어주던 걸 이사 온 지 이틀 된 남이 해주더라고. 만석의 얼굴이 울그락푸르그락 달아올랐다. 비교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었다. 그거야 그놈이 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늙은 여자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그걸 들어줘. 다 수작이야, 수작. 수작이든 명작이든 난 고맙던데. 꼬아듣지 마. 그때였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다. 만석과 영자의 시선이 동시에 인터폰으로 향했다. 화면에 비친 얼굴은 최기철이었다. 누구세요? 만석이 영자보다 먼저 인터폰 수화기를 낚아챘다. 화면 속 기철은 만석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바깥털은 와 계셨습니까? 저 401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석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 별건 아니고요. 시골 본가에서 고구마를 좀 보내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402호 손주들 와 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좀 삶아왔습니다. 애들 간식으로 드시라고요. 고구마.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고전적이어도 너무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만석은 문을 벌컥 열었다. 안전고리는 걸어둔 채였다. 문틈 사이로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접시가 보였다. 잘 익은 호박 고구마였다. 됐습니다. 우리 애들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 안 돼서요. 만석이 매몰차게 거절하려는 찰나 뒤에서 영자의 손이 쑥 들어왔다. 어머, 안녕하세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영자는 만석을 엉덩이로 밀어내고 안전고리를 풀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기철과 영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만석. 묘한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최 기사님. 영자가 최 기사님이라고 불렀다. 10년 전 호칭 그대로였다. 그 순간 기철의 눈과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다. 영자 씨가 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종점 휴게실에서 우리가 난로에 구워 먹던 생각도 나고 해서. 쾅. 만석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종점? 난로? 구워 먹어? 내 마누라랑 내 놈이? 이보세요. 최 씨. 만석이 기철의 앞을 막아섰다. 옛날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리고 다 지난 일 기사 동료였다는 거 굳이 티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제 운전대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만석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기철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만석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감 없는 수컷이 짖는구나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냥 추억이죠. 좋은 추억은 늙어서 약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아, 그리고 영자씨. 기철은 만석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영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음 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니어 탁구 교실 열린다는데 같이 하실래요? 파트너가 필요해서요. 탁구. 어? 영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운동을 좋아했다. 만석은 무릎 아프다고 질색하던 탁구였다. 생각해 볼게요. 영자가 수줍게 웃었다. 기철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401호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만석은 고구마 접시를 노려봤다. 갖다 버려. 독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말 함부로 하지 마. 사람이 성의를 보였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영자는 보란듯이 고구마 하나를 집어 껍질을 깠다. 노란 속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것을 호흡으로 손자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지, 민준아? 앞집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응, 진짜 달아. 할아버지도 먹어봐. 민준이 만석에게 고구마를 내밀었다. 만석은 손자의 순진한 눈망울 때문에 차마 내치지는 못하고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젠장. 달았다. 너무 달아서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다.
저녁 7시. 딸 지은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지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를 보고 물었다. 이거 뭐야? 엄마 고구마 쪘어? 아니, 앞집 아저씨가 갖다 주셨어. 애들 먹이라고. 앞집? 401호? 지은의 표정이 환해졌다. 어머 세상에. 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저씨 만났거든. 인상 진짜 좋으시더라. 목소리도 완전 이선균인 줄 알았어. 엄마, 여기 이사 오길 잘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웃이 어디 있어? 지은의 칭찬에 만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야, 박지은. 넌 사람 볼 줄을 그렇게 모르냐? 생긴 게 기생오라비 같으면 다 좋은 사람이냐? 아빠는 왜 또 그래? 질투해? 아빠는 엄마한테 뭐 사다 준 적 있어? 맨날 등산 갔다가 막걸리 냄새만 풍기고 왔지. 지은의 팩트 폭격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지은은 한술 더 떴다. 엄마, 그 아저씨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우리 김장할 때 좀 챙겨드리자. 수육 삶아서 좀 갖다 드리고. 응? 아빠도 찬성이지? 미쳤냐? 내가 내 돈 내고 산 고기로 그놈 배를 왜 채워줘? 아, 진짜 아빠 좀 쪼잔하게 굴지 마. 그러니까 엄마가 조론하자고 하지.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만석은 밥맛이 뚝 떨어졌다. 딸녀는 뭣도 모르고 적군에게 보급품을 갖다 바치자고 하고 마누라는 적군의 제안탁구 교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집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만석은 겉옷을 챙겨 일어났다. 나간다. 애들 잘 챙겨. 아빠 벌써 가? 과일 먹고 가지. 됐어. 속 쓰려. 만석은 도망치듯 402호를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니 찬 바람이 훅 끼쳤다. 401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만석은 401호 문에 귀를 대보려다 복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몸을 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401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 소리였다. 올드팝. Can't take my eyes off you.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그 노래. 만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거. 영자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잖아. 10년 전 영자가 버스 운전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면 볼륨을 높이던 그 노래. 그걸 저놈이 지금 틀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도발이다. 만석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4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오며 그는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능구렁이 같은 최기철에게서 영자를, 아니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 1층으로 내려온 만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장된 이름 중 흥신소 김 실장을 찾으려다 멈칫했다. 돈이 너무 든다. 대신 그는 고교 동창 박 형사를 찾았다. 전직 경찰이었던 친구였다. 2시가. 나다. 부탁 하나만 하자. 사람 뒷조사 좀 해줄 수 있냐? 이름은 최기철. 나이는 63세쯤. 예전에 버스 운전했고. 지금 상암동 살아. 이 새끼가 무슨 꿍꿍이로 여기 왔는지 전과는 없는지 싹 다 털어주라. 술이 문제냐? 내가 양주로 쏜다. 전화를 끄는 만석은 402호 불 켜진 영자의 집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그림자 2개가 보였다. 영자와 지은이겠지.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 옆에 어른거리는 401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최기철. 내 놈이 감히 내 나와바리에 발을 들여? 내 마누라가 탁구채 잡는 순간 내 놈 손목을 분질러 버릴 테다. 그 시각 401호 안. 최기철은 와인 잔을 흔들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단에 서서 전화를 하는 박만석의 모습이 보였다. 기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코르크보드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10년 전 버스 회사 야유회 사진. 환하게 웃는 영자. 그리고 그 뒤에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던 만석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박만석 씨. 여전하시네. 기철이 중얼거렸다. 이번엔 쉽게 안 뺏깁니다. 영자 씨.
기철은 사진 속 영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중년의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끈적하고 오래된 집착이 서려 있었다. 자, 영자 씨. 라켓은 이렇게 계란을 쥐듯이 부드럽게 잡아야 해요. 너무 꽉 쥐면 공이 도망갑니다. 상암동 주민센터 지하 1층 탁구교실. 최기철의 목소리는 탁구공 소리보다 더 경쾌하게 울렸다. 그는 영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소위 말하는 백허그 자세였다. 기철의 오른손이 영자의 오른손을 감싸 쥐고 왼손은 영자의 허리춤 어딘가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요? 힘을 빼니까 훨씬 잘 나가네요. 영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운동 때문인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체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까르르 웃었다. 40년 동안 만석이 보지 못했던 소녀의 웃음이었다. 그 시각 탁구장 구석 벤치. 만석은 씹다 버린 껌처럼 구겨진 표정으로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일 참관을 핑계로 따라 나섰다. 짐승 같은 놈. 가르치라는 탁구는 안 가르치고 어딜 주물러. 만석은 생수병을 우지끈 소리가 나도록 움켜쥐었다. 참다 못한 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봐요. 코치 양반. 아니, 최 씨. 탁구장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에게 쏠렸다. 기철이 여유롭게 고개를 돌렸다. 아, 박 선생님도 오셨네요.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비켜봐. 내 마누라 자세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몸을 찰싹 붙이고 난리야.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감인 거 몰라? 만석이 기철을 밀치고 영자의 라켓을 뺏어들었다. 당신 왜 이래? 창피하게. 영자가 질색하며 만석의 팔을 쳤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왕년에 군대에서 탁구로 연대장도 이긴 사람이야. 자, 봐라. 스매싱은 이렇게. 만석은 의욕적으로 라켓을 휘둘렀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를 너무 꺾은 탓일까?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악! 만석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탁구공은 허공을 갈라 네트에 힘없이 처박혔다. 정적이 흘렀다. 쪽팔림이 통증보다 더 아프게 밀려왔다.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기철이 잽싸게 달려와 만석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보았다. 기철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며 조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 안 도와줘도 돼. 만석은 기철을 뿌리치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꼴사납게 기철의 품에 안기는 꼴이 되었다. 영자 씨, 안 되겠어요. 119불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가 승차감이 좋아서 허리에 물이 안 갈 겁니다. 기철은 만석을 어린애 다루듯 번쩍 일으켜 세웠다. 영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동시에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봤다. 못 살아 진짜. 늙어서 주책이야. 최 기사님 죄송해서 어쩌죠? 별 말씀을요. 남편분이시잖아요. 그 말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치 당신은 이제 껍데기뿐인 남편이고 실질적인 보호자는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기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누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죽고 싶었다. 운전석의 기철과 조수석의 영자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영자 씨, 아까 스윙 좋았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선수해도 되겠던데. 아유,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근데 최 기사님 차가 참 좋네요. 향기도 좋고. 혼자 사니까 차라도 좋은 거 타야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자 씨 전용 기사 해드릴 테니. 만석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신세가 된 만석. 영자는 파스를 던져주며 차갑게 말했다. 당분간 꼼짝 말고 누워있어. 괜히 얼쩡거리다 뼈 삭히지 말고. 난 기철 씨한테 저녁이라도 대접해야겠어. 당신 때문에 고생했잖아. 뭐? 저녁?
안 돼. 가지마. 만석이 소리쳤지만 현관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홀로 남겨진 방 안. 허리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독이 밀려왔다. 그때 베개 밑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친구인 전직 형사 두식이었다. 만석아. 부탁한 거 알아봤는데. 이거 좀 꼴 때린다. 만석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벌떡 일어났다. 뭔데? 전과자야? 사기꾼이야? 전과는 없어. 깨끗해. 근데 이 사람 10년 전에 버스 회사 그만두고 뭐 했는지 아냐? 베트남으로 갔더라. 거기서 사업을 좀 크게 했어. 리조트 사업. 사업? 돈 좀 벌었단 얘기네. 그게 문제야. 3년 전에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로 귀국했어. 빚이 수십억이었다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그 빚을 다 갚았더라. 갑자기 어디서 큰돈이 난 거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두식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 상암동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신림동이었어. 신림동이 왜? 너 기억 안 나냐? 내가 5년 전에 사기당해서 날린 그 땅. 재개발 들어간다고 너 꼬드겼던 그 부동산 컨설팅 업체, 거기가 신림동이었잖아. 만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5년 전 퇴직금의 절반을 날려 먹게 만든 그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만석은 속만 끓이다 덮었다. 설마 최기철 그놈이 그 사기꾼 일당이라고. 확실진 않아. 근데 냄새가 나. 빈털터리가 빚을 다 갚고 하필 내 마누라 앞집으로 왔다. 우연치고는 너무 딱딱 맞지 않냐? 만석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단순한 황혼 로맨스가 아니었다. 놈은 사냥꾼이다. 그리고 먹잇감은 외로움 타는 영자가 아니라 아직 만석의 명의로 남아있는 남은 재산, 그리고 이 아파트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706동 402호의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집 401호의 불도 켜져 있었다. 지금 영자는 어디에 있을까? 402호일까 아니면 401호일까? 만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잡는다. 내가 내놈 꼬리 반드시 잡는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상암동 아파트 단지는 김장 냄새로 진동했다. 딸 지은의 집인 705동 1103호 거실에는 배추 5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올해는 만석과 영자, 딸 내외가 모두 모여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다. 어머, 최 기사님. 진짜 오셨네요. 지은이 반색하며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최기철이 양손 가득 수육용 삼겹살과 굴을 들고 서 있었다. 따님께서 김장하신다길래 일손 좀 보태러 왔습니다. 제가 또 칼질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기철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만석은 고무 장갑을 낀 채 배추를 찢어발길 듯 노려봤다. 누가 불렀어? 우리 가족 행사에 저 인간이 왜 와? 아빠 목소리 낮춰. 내가 불렀어.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아빠는 도움도 안 되고. 아저씨가 도와주신다잖아. 지은의 타박에 만석은 입을 다물었다. 사위인 김서방마저 아이고 오셨습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며 기철을 반겼다. 졸지에 만석은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눈치 없는 꼰대가 되어버렸다. 기철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채를 썰기 시작했다. 타다다닥 마이너스 일정한 리듬으로 썰려나가는 무채는 예술이었다. 우와, 대박. 셰프 출신이세요? 지은이 감탄했다. 혼자 살다 보니 늘었죠. 영자씨, 양념간 좀 봐줄래요? 젓갈을 조금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기철이 양념에 버무린 배추 속을 손으로 집어 영자의 입에 넣어주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받아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딱 좋다. 당신보다 훨씬 낫네. 우리 남편은 맨날 짜다 싱겁다 타박만 했는데. 영자의 칭찬에 기철은 으쓱했고 만석은 속이 뒤집어졌다. 이건 김장이 아니었다. 부부 체험이었다. 기철과 영자가 부부고 만석은 그냥 배추 나르는 일꾼일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갓 담근 김치와 기철이 사온 수육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막걸리가 돌았다.
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사촌 최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사위의 건배사에 술잔이 부딪혔다. 만석은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빈속에 들어간 막걸리가 화를 부추겼다. 취기가 오르자 만석의 눈이 풀렸다. 야, 최기철. 만석이 불쑥 반말을 던졌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아빠 취했어?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여기 왜 왔냐? 내 마누라 꼬시러 왔지? 아니면 내 돈 냄새 맡고 왔냐? 만석의 폭탄 발언에 젓가락질이 멈췄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술 곱게 안 마셔? 당신은 조용히 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자식 베트남에서 쫄딱 망해먹고 빚쟁이한테 쫓기던 놈이야.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앞집에 이사를 와? 이거 다 작전이야. 꽃뱀. 아니 제비 같은 놈이라고. 만석이 식탁을 콱 내리쳤다.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기철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입을 닦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만석을 응시했다. 박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제가 사업 실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기에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요? 기철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영자를 지그시 바라봤다.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습니다. 10년 전에 제 주제를 몰라서 놓쳤던 소중한 거요. 이제는 지킬 능력도 되고 자격도 된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선전포고였다. 영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지은과 사위는 입을 떡 벌렸다. 이게 자식. 만석이 막걸리 병을 들고 일어나려다 식탁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고 수육이 바닥에 뒹굴었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쫓겨난 건 기철이 아니었다. 아빠, 진짜 왜 이래? 지겨워 죽겠어.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등짝을 후려쳤다. 당신 진짜 끝이야. 이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영자는 기철의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을 닦아주며 사과했다. 미안해요, 기철씨. 옷 버려서 어떡해. 나가요. 제가 바래다 줄게요. 두 사람은 만석을 쓰레기 보듯 남겨두고 현관을 나갔다. 바닥에 엎어진 만석은 엉망이 된 김장 김치 속에 얼굴을 묻었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눈에서 흐르는 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었다. 패배였다. 완벽한 패배. 하지만 만석의 손에는 아까 넘어지면서 기철의 재킷 주머니에서 슬쩍 빠져나온 무언가가 쥐어 있었다.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자가 버스 운전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D-Day. 복수는 차갑게, 사랑은 뜨겁게. 만석의 술이 확 깼다. 복수? 누구에 대한 복수? 나? 아니면 영자? 놈은 단순히 사랑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파멸을 시키러 온 것이다. 그날 이후 영자는 만석의 연락을 차단했다. 조로는 이제 이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만석은 705동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페인처럼 401호와 402호를 감시했다. 기철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그 복수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영자를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일주일 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다. 밤 11시. 402호 영자의 집불이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영자가 나왔다. 잠옷 차림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망설임 없이 401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기철이 나왔다. 실내복 차림의 기철이 영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문이 닫혔다. 만석은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밤에 잠옷 차림으로 남자의 집에 들어갔다.
끝이다.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 안 돼. 안 돼. 만석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에 젖은 낙엽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706동으로 달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점검 중이었다. 만석은 4층까지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올라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401호 앞.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면 문을 부술까? 그때 만석의 눈에 도어락 키패드가 보였다. 만석은 과거 두식에게 들었던 형사들의 야매 기술을 떠올렸다. 자주 누르는 번호는 지문 자국이 남거나 달아있다. 하지만 놈은 치밀한 놈이다. 그런 허술한 흔적을 남길 리 없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것을 꺼냈다. 청진기였다. 손주들 병원 놀이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의료용 청진기. 며칠 전 중고 장터에서 샀다. 미친 짓인 줄 알지만 문에 청진기를 댔다. 치직거리는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에요? 그게 다. 박만석 그 사람이 한 짓이라고요? 영자의 목소리, 울음이 섞여 있다. 네. 제가 사업 망하고 베트남으로 쫓겨난 거 다 남편분이 회사에 투서 넣고 압력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0년 전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기철의 낮은 목소리. 만석은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투서를 넣은 적이 없다.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려다 말았을 뿐이다. 놈이 잘린 건 근무태만 때문이었다. 놈이 거짓말로 영자를 세뇌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난 그것도 모르고. 영자 씨.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제 곁에 있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 사람한테서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이어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영자의 흐느낌 소리가 잦아들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저 사기꾼 놈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만석은 도어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김영자. 나와. 그놈 말 다 거짓말이야. 문 열어. 최기철 이 나쁜 새끼야. 문 열라고. 쾅쾅쾅. 철문이 울렸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다. 잠시 후 띠리릭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풀렸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건 기철이 아니었다. 영자였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는 기철의 여유로운 모습이 보였다. 돌아가. 영자가 낮게 말했다. 영자야, 저놈이 뻥치는 거야. 내가 투서를 넣다니? 말도 안 돼. 저놈이 널 속이는 거라고. 거짓말은 당신이 했잖아. 영자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만석의 가슴팍에 던졌다. 후두둑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게 뭐야? 만석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각서 본인 박만석은 최기철을 해고하도록 운수회사 사장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10년 전 날짜가 적힌 각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만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만석의 손이 떨렸다. 기억에 없는 서류였다. 도장은 내 것이 맞다. 하지만 난 이런 걸 쓴 적이 없다. 순간 5년 전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 때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던 기억이 스쳤다. 놈이다. 놈이 그때 그 사기꾼 일당과 한패였고 내 인감을 도용해서 가짜 증거를 만든 것이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영자야, 믿어줘. 당신 도장이잖아. 당신 필체잖아. 영자가 비명을 질렀다. 난 10년 동안 당신한테 미안해서 죄인처럼 살았어. 근데 당신이 내 인생을 그리고 죄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을 조작해서 망가뜨렸어.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니까. 쾅. 문이 닫혔다. 만석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빗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놈은 10년 전부터 아니면 5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 재산, 내 아내, 그리고 내 영혼까지 파괴하기 위해. 닫힌 문 너머에서 기철이 영자를 안아주며 짓고 있을 승리의 미소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하지만 만석은 몰랐다. 401호 현관문 렌즈 구멍 외시경이 안쪽에서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누군가가 만석의 절망적인 얼굴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차갑게, 사랑은 뜨겁게.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잔혹하게 이제 막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705동 1103호.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박만석이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고 바닥엔 빈 소주병만 굴러다녔다. 내가 조작범이라니. 영자가 던지고 간 서류, 10년 전 날짜가 찍힌 그 각서는 완벽했다. 만석의 인감도장 위치, 서명할 때 끝을 살짝 흘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만석은 결백했다. 기억을 아무리 되감아도 그런 각서를 쓴 적은 없었다. 인감도장. 인감. 만석은 벌떡 일어나 서재를 뒤졌다.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인감도장. 꺼내보니 인주밥이 붉게 묻어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었다.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영자와 딸 지은 뿐이다. 영자는 아니다. 그녀는 그런 조작을 할 위인이 못 된다. 딸, 말도 안 된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하나. 한 달 전 이사 오기 전 본가에서 짐을 쌀 때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견적을 낸다며 안방과 서재를 들락거렸다. 그때 유난히 싹싹하게 굴던 팀장놈이 있었다. 사장님, 귀중품은 따로 챙기셨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켰다. 두시가. 나 좀 도와다오. 놈의 뒤를 캐는 게 아니라 놈의 그림자를 밟아야겠다. 다음 날 새벽 4시. 상암동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706동 라인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박만석이었다. 그는 관리실 경비원 김 씨에게 바카스 한 박스를 쥐어주고 CCTV 사각지대 정보를 알아냈다. 706동 401호. 401호. 만석은 악취를 참으며 종량제 봉투를 하나하나 찢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구역질이 나올 틈도 없었다. 마침내 찾아낸 401호 스티커가 붙은 봉투. 내용물은 기가 막혔다. 고급 와인병 영자와 마신 거겠지. 배달음식 영수증 2인분. 그리고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 만석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몽땅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핀셋과 테이프를 이용해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 돋보기를 쓴 만석의 눈이 핏발로 섰다. 마치 범죄 현장의 감식반 같았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종이 몇 장이 복원되었다. 하나는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그런데 명의가 최기철이 아니었다. 주 골드 파트너스 법인카드 그리고 사용 내역이 가관이었다. 강남구 청담동 명품관 엘사 500만원 일시불. 용산구 한남동 고급 요정 300만원. 상암동 XX 흥신소 200만원. 흥신소. 심장이 쿵쿵 뛰었다. 놈이 흥신소를 썼다. 왜? 나를 뒷조사하려고? 아니면 각서를 위조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복원된 종이. 꼬깃꼬깃 구겨진 메모지였다. 흘겨 쓴 글씨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타깃 A 김영자 상암동 현금성 자산 5억 추정. 남편과 불화 타깃 B 이숙희 분당. 빌딩 소유. 사별 진행 상황 어는 90% 넘어옴. B는 보류. A.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랑? 첫사랑? 웃기지 마라. 놈은 사냥꾼이었다. 그것도 외로운 노년 여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문 실버 사기꾼. 영자는 그저 타깃어에 불과했다. 만석은 당장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402호로 뛰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지금 이걸 가져가 봤자 영자는 당신이 조작한 거지. 라고 할 게 뻔했다.
놈은 이미 영자의 머릿속에 만석을 의처증 환자이자 조작범으로 심어놓았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놈이 제 입으로 실토하게 만들거나 영자가 직접 놈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 친구 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서가 찾았다. 그 최기철이란 놈 10년 전 베트남에서 리조트 사업하다가 망한 게 아니야. 거기서도 한인 교포 여자들 등쳐먹다가 추방당한 거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피해자. 연락 받는 사람 있어? 있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자가 한 명 있다. 만나볼래? 만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늙은 호랑이가 발톱을 세웠다. 지은 씨,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말이야. 상암동의 한 고급 일식집. 최기철이 은밀하게 지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점심시간을 틈타 지은을 불러낸 기철은 세상에서 가장 젠틀한 예비 새아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모펀드? 지은은 은행원 15년 차 과장이었다. 웬만한 금융상품은 꿰뚫고 있었다. 응. 내가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인데 수익률이 연 20%야. 원금 보장에 매달 이자가 따박따박 나와. 영자씨. 아니, 어머님 노후 자금, 은행 이자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내가 좀 불려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금융 쪽은 영 모르시니까 지은 씨가 한번 검토해봐. 지은은 서류를 훑어봤다. 주 골드 파트너스 부동산 개발 신탁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하지만 지은의 은행원 촉이 발동했다. 수익률 20% 확정?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게다가 원금 보장? 이건 금융감독원이 딱 싫어하는 폰지 사기다 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문구였다. 아저씨, 이거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회사 처음 들어보는데. 사모 프라이벗 나서 그래. 아름아름 부자들끼리만 하는 거야. 사실 나도 여기에 10억 넣었어. 이번에 베트남 사업 정리한 돈 다. 기철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었다. 10억 원. 0이 9개.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 부자였다.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려는데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은행 앱 UI가 조금 이상했다. 폰트가 미세하게 달랐고 입출금 버튼의 위치가 실제 은행 앱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캡처 화면인가? 아니, 조작된 앱? 생각해 볼게요. 엄마 돈이라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순 없어서요. 그래, 천천히 해. 근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아서 서둘러야 할 거야. 기철은 웃으며 회를 한 점 집어먹었다. 그 순간 기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닌 또 다른 휴대전화였다. 잠시만. 기철은 당황한 기색 없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업무용 폰이라. 여보세요? 김이사. 그래. 지금 미팅 중이야. 건수는 확실해? 알았어. 진행시켜. 짧고 굵은 통화. 기철은 다시 폰을 넣으며 지은에게 윙크했다. 하지만 지은은 보았다. 폴더폰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이숙희 분당. 김이사라면서? 근데 왜 이름은 여자 이름이지? 지은의 머릿속에 지난번 아빠 만석이 술 취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자식 꽃뱀. 아니, 제비 같은 놈이라고.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한 지은은 곧바로 전산망을 두드렸다. 골드 파트너스 법인 조회. 조회 결과 없음. 폐업 또는 유령 법인 가능성 높음. 손이 떨렸다. 혹시나 해서 기철이 보여준 계좌의 은행 본점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야. 부탁 하나만. 계좌번호 하나 불러줄 테니까 실명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아니, 잔고까지는 말고 계좌가 살아있는지만. 응. XXX-XXXXXXX-XX.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동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이거 뭐냐? 이 계좌번호 책에 우리 은행 거 아니야. 5년 전에 없어진 구형 코드인데? 없는 계좌야. 쾅. 지은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가짜다. 계좌도 회사도 그리고 10억 잔고도.
다 가짜였다. 그렇다면 아빠 말이 맞았다. 저 남자는 엄마의 노후 자금과 어쩌면 아빠가 남겨줄 유산까지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다. 엄마. 지은은 당장 영자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엄마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 있다. 자신이 말해봤자 너도 아빠 편이냐? 라며 믿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필요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빠 평소 같으면 받기 싫어서 무시했을 이름. 하지만 지금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지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401호 그놈. 아니 최기철 그 자식 사람이 아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나도 알아요. 그 사람. 사기꾼 같아요. 뭐? 내가 어떻게? 은행 전산 조회해봤어. 다 가짜야. 아빠 어떡해? 엄마 지금 그 아저씨한테 완전히 빠져서 내일 모레 제주도 여행 간다고 짐 싸고 있어.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주도?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기꾼들이 작업치는 마지막 단계. 여행지에서 분위기를 잡고 내 사업에 투자하면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며 인감도장을 받아내는 수법. 지은아 잘 들어. 엄마한테는 절대 티 내지 마라. 모르는 척해. 놈이 눈치채면 도망간다. 돈 들고 튀면 못 잡아. 그럼 어떡해? 여행 가게 놔둬? 아니. 여행 못 가게 해야지. 아니, 여행 가기 전에 끝장을 봐야지. 내일. 내일이 내 엄마 생일이지? 응. 그래서 여행 가는 거잖아. 내일 저녁 상암동 집으로 오라고 해. 생일 파티 거창하게 해준다고. 최기철 그놈도 초대해. 내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한다고 해라. 아빠가? 요리를? 미쳤어? 그 아저씨랑 칼부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칼은 요리할 때만 쓸 거다. 걱정 마라. 내일 저녁 우리 식구 다 모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놈의 가면을 아주 우아하게 벗겨줄 테니까. 지은은 아빠의 목소리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기백을 느꼈다. 꼰대 아빠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알았어.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결전의 날. 705동 1103호. 만석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만석은 셰프 복사실은 앞치마를 입고 주방을 지휘했다. 메뉴는 스테이크와 와인. 영자가 평소 우린 왜 이런 거 안 먹냐며 노래를 부르던 양식이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와 기철이 들어왔다. 영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고 기철은 턱시도에 가까운 말끔한 슈트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환영합니다. 만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만석의 변화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릴 줄 알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깍듯하게 모시는 꼴이라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칠순이 다 되어가니 철이 좀 드나 봐. 당신 생일이잖아. 그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 하나는 남겨야지. 만석의 쓸쓸한 미소에 영자의 마음이 살짝 찡했다. 기철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집안을 살폈지만 만석의 태도에서 저기가 느껴지지 않자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박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기철이 내민 건 최고급 위스키였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식탁에는 촛불이 켜졌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지은과 사위, 손자들까지 모두 앉았다. 기묘한 파티였다. 전남편 진과 현 남친 진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 식사가 시작되었다. 만석이 구운 스테이크는 의외로 훌륭했다. 와인이 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다. 만석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영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진짜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게 위자료야. 만석은 봉투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내 퇴직금이랑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돈. 합쳐서 현금 10억이다. 이걸로 당신 노후는 편안하게 살아. 최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살든 여행을 다니든 당신 마음대로 해. 10억.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기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영자의 얼굴이 아닌 식탁 위의 통장으로 고정되었다. 맹수가 피냄새를 맡은 순간이었다. 아니, 박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기철이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말을 꺼냈다. 당연하죠. 40년을 같이 산 아내인데. 아, 그리고 최 선생님. 만석이 기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돈 영자 혼자 관리하기 힘들 겁니다. 최 선생님이 금융 쪽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잘 좀 불려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네. 물론이죠. 제가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기철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탐욕을 숨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만석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우리 영자의 새 출발을 위하여 건배할까요? 아, 그런데 최 선생님. 축하주를 들기 전에 손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최 선생님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저를요? 누구?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지은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와 함께 거실로 들어온 여인.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 50대 여성. 그녀를 본 순간 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쨍그랑 마이너스. 오, 오랜만이네. 김 실장. 아니, 최기철 씨? 여자가 핸드백으로 기철의 등짝을 후려쳤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3억 갚으라며 베트남으로 튀더니 여기서 또 딴 년 꼬시고 있었어. 이 이숙혜 씨. 여기가 어디라고. 기철이 뒷걸음질 쳤다. 만석은 여유롭게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영자야, 인사해. 최기철 씨의 또 다른 타깃 B 분당 건물주 이숙희 여사님이셔. 두식이가 베트남 교민회 통해서 어렵게 모셔왔다. 이게 무슨. 그리고 하나 더. 만석이 식탁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제 만석이 쓰레기 봉투에서 찾은 찢어진 메모지를 보고 지은이 기철의 사무실 사실은 오피스텔에 몰래 찾아가 문 밖에서 녹음해 온 파일이었다. 지지직. 김이사. 이번 건 대박이야. 1103호 할망구 완전히 넘어왔어. 내일 생일 때 10억 받는단다. 그거 꿀꺽하고 바로 튀자. 제주도행 티켓 끊어놔. 이번엔 브라질로 갈까? 기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할망구. 꿀꺽. 튄다. 모든 단어가 영자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박만석, 내가 또 꾸민 짓이지? 기철이 발악하며 만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만석이 피하지 않았다. 만석은 달려드는 기철의 멱살을 잡고 유도 유단자 출신답게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기철이 거실 바닥에 처박혔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였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경찰 오기 전에. 만석이 으르렁거렸다. 지은은 이미 112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바닥에 널브러진 기철은 비틀거리지도 못하고 신음만 흘렸다. 이숙혜 여사가 하이힐로 기철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영자였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만석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만석은 조용히 영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10년 전처럼, 아니 40년 전처럼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밥이나 먹자. 스테이크 식는다. 밖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폭풍우 같았던 조론소동의 클라이맥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최기철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상암동 아파트 단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706동 402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영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두문불출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방만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미쳤지, 내가 미쳤어. 늙어서 노망이 났지. 사기꾼에게 홀려 남편을 의심하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외간 남자 편을 들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칠 뻔했다. 만석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고마움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 차라리 만석이 욕이라도 퍼부어주면 좋으련만 그날 이후 만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영자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에 영자가 화들짝 놀랐다. 인터폰 화면에는 딸 지은이 서 있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죽 좀 사왔어.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헬쑥해진 영자의 얼굴을 본 지은이 울상을 지었다. 엄마, 밥은 먹은 거야? 냉장고가 텅 비었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빠가 걱정 많이 해. 걱정은 무슨. 속으로 고소하겠지. 꼴 좋다 할 거다. 아냐.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전복죽 사오라고 카드 주셨어. 그리고 이거. 지은이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영자가 열어보니 따뜻한 기모 잠옷 세트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만석의 악필이었다. 보일러 너무 세게 틀지 마. 가습이 많이 나온다. 감기 조심하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멘트였지만 영자는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았다. 아프지 마라. 영자는 쪽지를 구겨 쥐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툭 떨어졌다. 지은아. 나 이사 갈란다. 뭐?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데로. 너희 아빠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냥 조용히 시골 가서 혼자 살래. 엄마 진짜 왜 그래? 다 지난 일이야. 아빠도 다 용서했어. 내가 용서가 안 돼.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래. 영자는 돌아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날 밤 11시. 만석은 705동 베란다에서 402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지은에게서 영자가 이사 가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도망을 간다고 해결이 되나. 만석은 속이 탔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다. 사실 만석도 반성하고 있었다. 영자가 왜 그 사기꾼 놈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을까? 외로워서였다. 지난 40년 자신이 일만 하느라 혹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영자의 감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빈틈을 놈이 파고든 것이다. 결국 내 잘못도 있다. 만석은 외투를 챙겨 입고 나섰다. 402호 현관 앞. 비밀번호를 알지만 누를 수 없었다. 만석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자야. 자냐?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만석은 영자가 문 바로 뒤에 앉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쪽팔리지? 그래, 쪽팔릴 거다. 나이 70 다 돼서 제비한테 홀렸으니. 근데 나도 쪽팔려. 내 마누라가 외로워서 딴 놈한테 눈길 주는 것도 모르고 의처증 환자처럼 미행이나 하고 다니고 쓰레기 봉투 뒤지면서 내 약점 찾으려고 했던 나도 쪽팔려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문 안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근데 영자야. 우리 살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더라. 쪽팔려 하고 자책하면서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자.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평생 입 다물게.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라. 내가 가면 나는 진짜 고아가 된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었다. 그때 띠리링 마이너스 도어락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영자가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당신, 바보다. 등신이야.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나 등신이다. 그러니까 등신끼리 같이 살아야지 누가 데려가겠냐. 만석이 멋쩍게 웃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만석은 자신의 두툼한 손으로 영자의 손을 감싸 비벼주었다. 밥은? 안 먹었어. 나가자. 밥 먹으러. 이 시간에 문 연 데가 어딨어? 편의점 라면이라도 먹자. 당신 옛날에 내가 야근하고 들어오면 끓여주던 라면 그거 먹고 싶네. 두 사람은 어둑한 복도를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두 노인의 모습. 세련되진 않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꽤 든든해 보였다. 영자는 슬며시 만석의 팔짱을 꼈다. 만석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편의점 파라솔 아래 컵라면 2개와 김치. 초라한 야식이지만 영자에게는 지난 몇 주간 먹었던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다. 국물 좋다. 만석이 후루룩 면을 넘기며 말했다. 영자는 그런 만석을 빤히 바라봤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 투박한 얼굴이 최기철의 매끈한 얼굴보다 100배, 1000배는 잘생겨 보였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영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석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쑥스러운 듯 딴청을 피웠다. 싱겁기는. 라면 불어. 얼른 먹어. 그날 밤 영자는 402호로 돌아가지 않았다. 만석의 손에 이끌려 705동 1103호 본래의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안방 킹사이즈 침대에 다시 두 사람의 온기가 채워졌다.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상암동 아파트 단지 내 벤치. 만석과 영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조론 계약서. 찢을까? 만석이 물었다. 아까운 종인데 뭐하러 찢어? 그냥 태워버리자. 영자가 라이터를 꺼냈다. 담배는 안 피우지만 촛불 켤 때 쓰는 라이터다. 치익 마이너스 불꽃이 종이 귀퉁이에 옮겨 붙었다. 사생활 간섭 금지, 식사 요구 금지 같은 조항들이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속이 다 시원하네. 영자가 재를 털며 웃었다. 얼굴색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탁구 교실은 그만뒀다. 대신 만석과 함께 댄스 스포츠를 등록했다. 만석은 남사스럽게 무슨 춤이냐고 튕겼지만 영자가 또 다른 놈이랑 춤바람 나면 어쩔래? 라고 협박하자 군말 없이 따라 나섰다. 가자. 예약해놨어.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그는 제법 멋을 부렸다. 감색 재킷에 행커치프까지 꽂았다. 어디? 또 설렁탕집 가려고? 아니야. 나도 분위기라는 것 좀 낼 줄 아는 놈이야. 따라와봐. 만석이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회전 레스토랑이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싸지 않아? 당신 돈도 없으면서. 내 비상금 털었다. 그리고 당신 돈 10억 내가 지켜줬잖아. 수수료라고 생각해. 만석의 농담에 영자가 까르르 웃었다. 와인 잔을 부딪히며 만석이 영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영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뭘? 연애.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이 나이에 무슨 주책 맞게 연애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기철이. 그놈이 사기꾼이었지만 딱 하나 맞는 말 한 게 있어. 사랑은 뜨겁게 하라는 거. 만석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영자의 손을 잡았다. 나 당신한테 다시 프러포즈하는 거야. 내 잔소리도 좀 줄이고 의심도 안 할게. 대신 당신도 나한테 좀 더 집중해줘. 나 질투 많은 거 알잖아.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설렘. 심장이 간질거리는 느낌. 알았어. 받아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매일 아침 뽀뽀해줘. 뭐? 뽀뽀? 만석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싫으면 관두고. 아니,
해. 한다고. 하루에 10번도 해.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껄껄 웃었다. 그날 밤 705동 1103호 안방. 분위기가 묘했다. 만석은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했고 영자는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꼼꼼히 발랐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다. 여보. 만석이 영자 쪽으로 몸을 틀었다. 왜? 자? 아니. 만석의 손이 영자의 허리를 감쌌다. 늙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다. 영자도 피하지 않고 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당신. 냄새 좋다. 영자가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여전히 굽네. 만석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부끄러움도 어색함도 잠시였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익숙함 위에 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새로운 애틋함이 더해졌다. 불 끈다. 만석이 스탠드를 껐다. 어둠 속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유, 당신 살살 좀 해. 허리도 안 좋으면서. 시끄러워. 나 아직 청춘이야. 오늘 밤에 증명해 보일 테니까 각오해. 어머, 이 영감탱이가 진짜. 어둠 속에서 영자의 웃음소리가 섞인 타박과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어우러졌다. 방 안의 공기는 젊은 연인들의 그것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론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두 사람의 권태로운 부부 생활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확인했다. 아직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3개월 후. 아버님, 어머님, 여기 보세요. 지은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거실 소파에 만석과 영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가슴팍에 내 사랑 만석, 내 사랑 영자라고 적힌 다소 민망한 티셔츠였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석의 손은 자연스럽게 영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영자는 만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이거 엄마 카톡 프사에 올려도 돼? 올려. 동네방네 자랑해. 우리 다시 신혼이라고. 만석이 으스대며 말했다. 아이고, 누가 말려. 못 살아 정말. 영자가 핀잔을 주면서도 입꼬리는 내려올 줄 몰랐다. 그때 베란다 밖으로 706동 401호가 보였다.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는지 사다리차가 와 있었다. 만석이 창가로 다가가 401호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망원경을 꺼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누가 오든 상관없어. 내 옆엔 김영자가 있으니까. 만석이 뒤에서 다가온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자가 만석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했다. 그래요. 당신 옆엔 내가 있지. 평생.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맑게 갠 봄 하늘을 바라보았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이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끈끈하고 농익고 그리고 뜨거운 진짜 사랑이었다. 유튜브 조회수 30만 회? 아니, 이들의 인생은 조회수 따위로 매길 수 없는 100점짜리 해피엔딩이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